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국내 증시 9월 첫 시작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8월 시장 참 험난했기 때문에 9월에 다시 한 번 더 기대를 걸어볼 만한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물론 그 물량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9월 시장 반등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인베스트의 김현철 팀장 그리고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코스피가 다행히 또 1940선 회복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내내 약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급격하게 포지션 변화는 없는 상태이죠. 물량은 좀 줄어들긴 했는데 9월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 뭐 단답형으로 말씀을 드리면 쉽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뭐 전일 시장 먼저 이제 좀 코멘트를 해 보면은 사실 이제 전일 시장 장 막판 부분에 들어가서 이제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월말 효과 그리고 MSCI 그 지수 편입 변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연기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지수의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일단 좀 반등은 나오고, 그러니까 저점 부근에서 빠르게 좀 반등은 했는데 그 반등 속도는 확연히 이제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위쪽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권을 좀 열어두고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연기금 이야기 좀 잠깐만 해보면 사실 연기금이 최근에 한 4거래일 정도간에 한 1조 정도를 이제 매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지수 방어는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연기금이 이제 뭐 주식을 쏘아 올리면서 그러니까 흔히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매수를 하는 그런 투자 전략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늠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과연 저점에서 매수한 기관 쪽 흔히 말하는 이제 뭐 투신이나 금융투자 쪽에서 그 물량을 시장에 내놓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이제 사실 뭐 연기금 쪽에서는 그 이제 최근에 뭐 올 연초에 1년마다 이제 뭐 평가를 하는 부분들을 7월 이후에는 일일 평가를 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기관 쪽에 단타를 부추기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점에서 잡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쏟아낼 가능성이 좀 높다. 추가적으로 지수 상승이 나오면은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9월달 증시에 보면은 역시나 8월의 연장선 상에서 환율이랑 그다음에 금리 그리고 이제 중국 이슈로 이제 좀 가장 크게 이제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점에서 V자 반등보다는 W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저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과정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주요 팩터 중에서는 사실 FOMC 결과 이후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중국은 3,000선을 지켜주느냐 그리고 이제 환율 부분에서는 1,200원대를 지켜주느냐 그러니까 넘지 않느냐 넘느냐 안 넘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9월 증시에서 기관의 물량 출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테스트를 다시 한 번 더 체크하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는데 9월 증시 여전히 어려울까요, 위원님? 네, 아직까지 뭐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겹치는 내용은 제외하고 이제 다른 부분 말씀드리면 어저께 종가 보건에 외국인들의 물량 축소가 있었거든요. 한 1,700억 가량 팔던 외국인들이 갑자기 물량을 1,000억 이상 줄였는데 이건 MSCI 변경에 따른 외국인들의 일시적 매수 유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면 외국인 매도 압력은 여전히 뭐 크게 줄지 않았다. 다만 하루에 뭐 5,000억씩 팔던 그런 이제 강한 매도 압력 정도는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걸 제외하면 아직까지 뭐 수급도 바뀐 게 없고 시장의 큰 재료도 바뀐 게 없고 뭐 우리가 연준에 갖고 있는 우려나 중국에 대한 우려도 크게 바뀐 것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월초 변동성과 방향성을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좀 보수적인 전략, 현금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시적으로 매도폭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외국인들 포지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9월 시장 여전히 두 분 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어쨌든 오늘 또 9월 1일입니다. 본격적으로 합병 삼성물산이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제일모직은 5거래 연속 강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합병은 이후에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규 출자 물량에 대해서 6개월 내에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버거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흘러갈까요? 뭐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좀 버거운 부분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뭐 제일모직 최근에 상승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유통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뭐 시장에서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지금 시장에서 뭐 분석되고 있는 바로는 일단은 뭐 제일모직에 대해서 실질적인 유통 물량이 한 6%에서 8% 정도 수준이다라고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 부족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기대감이 같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건설, 상사, 패션, 그리고 음식료, 레저, 바이오 이렇게 5대 사업 쪽으로 되는데 전반적으로 매출 비중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건설이랑 상사 그러니까 구 삼성물산에 대한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역시 이 앞전에 제일모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했었던 그 패션이랑 바이오 특히나 이제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시장에 얼마큼 충족시켜 나가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주가 측면에서는 역시나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쪽 사업에 대한 부분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이제 뭐 내년에 나스닥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요한 부분들은 이 그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을 바이오젠 아이덱이 이제 그 콜옵션 행사 그러니까 그 콜옵션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행사하게 되면은 지분을 한 49% 이상까지 그러니까 49.9%까지 뭐 늘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행사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뭐 전략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9월 15일 이전에는 어쨌든 제일모직을 지금 들고 계셔서 주가 상승이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서 9월 15일 그러니까 삼성물산 주주 분들 재상장까지 뭐 확인 전에 이제 매도를 하고 다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상장한 이후의 추세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의원님도 동의하시나요? 네, 뭐 간단하게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그룹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분할 매수고요. 네. 그게 이제 나한테 맞지 않는다. 난 장기 투자도 싫고 삼성그룹에 장기 투자하기도 싫다 그러면 지금 파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분할 매수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다소 좀 불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9월 증시 오늘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또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전략을 좀 세워주시죠. 사실 뭐 이번 주에 이제 미국 고용 지표도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FOMC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뭐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좀 제기가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일단 네.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랑 편의점 관련 종목들은 어쨌든 외국인이랑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으로는 일단 동서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제 뭐 8월 초에 음식료 업종 이야기를 할 때 그 동서랑 그다음에 오뚜기 이제 뭐 두 종목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뚜기는 이제 큰 포로 좀 상승을 했었고 동서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 주가 조정 대비 상당히 견조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MSCI 신규 편입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 물량이 상당히 큰 포로 들어왔고 뭐 거래량 보시면은 이제 뭐 장 막판에 이제 딜이 돌아간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전일 대비 어제장에 한 450%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뭐 식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커피 시장 추가적인 침투 이런 부분을 본다면 동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수적인 접근 안에서 유망주 동서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